솔직히 지수는 뭐 알아서 가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따라서 간다고 하더라도 강한 거 인정. 그러면 나머지는 그만큼 지금 지수 5,600만큼 더 있느냐? 안 되는 종목들이 거다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10만 원대 잡았어야 됐는데 왜만 왜냐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삼성전자 좀 있으면 20만 원 가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손님들이. 왜냐면 이게 진짜로 초강세장이라는 거거든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색깔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 가서 대응하겠다. 오늘 코스닥 움직이면서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편해요. 또 종목들 움직이고 갖고 툭 들어갔다. 삼성전자 2배 이상 수익들 다 나와요. 오늘 같은 날도 현금을 이용할 줄 알게 되면은 이게 뭐가 걱정입니까? 강세장이어도 한 10%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중소형주가 태동할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 좋은 전략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색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수가 버틸 수 있다고 느끼는 가장 개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전자닉스 1분기 추정치 30조 넘는다면서요. 잘 벌하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자신감을 오늘서 얻어가는 거 아닌가. 딱 볼 때는 또 그 안에서 진주가 있습니다. 진주를 찾는 게 또 공부하는 이유잖아요. 또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들 레포트 잘 보고 2천억, 3천억짜리는 조금 그래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식 못하셔서 어떡하셨어요? 이렇게 주가 오르는데 손이 근질거리셔가지고 또 꾹 참았죠. 시뮬레이션. 7천까지 간다는데 지금 예? 실천이요? 나중에 빠지더라도 일단 7천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at the end of the day 빠지지만 뭐 가면 가는 거죠. 총평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쏟았는데 저 진짜로 입사하고 나서 기억이 없을 정도 이렇게 연휴를 편하게 보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그 정도로. 예, 항상 작년에 딥시크가 있었고 딥시크. 뭐 하면 윈터이즈 뭐 커밍 반도체 커밍 뭐 이러면서 뭐 예전에 2차 전지 막 갈 때는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랑 싸우기도 했었고 항상 연휴를 불편하게 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불편하게 하는 이슈가 있긴 있었죠. 금요일날 살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도 미국이 박스권 하단이었기 때문에 설마 그 이슈가 왜냐면 해묵은 이슈였으니까 소프트웨어 이런 이슈가 또 하단을 크게 깨트릴 만할까 했을 때 월요일날 미국이 쉬고 화요일날 저희가 이제 서울을 지나고나 보니까는 살짝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스는 지지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알던 이슈가 크게 훼손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더라도 오늘 너무 낯설죠. 왜냐하면은 일부 눌리거나 혹은 설 전에 얼만큼 현금화라든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외국인이 아침부터 팔았거든요.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70포인트 급등. 그리고 오후에는 갑작스럽게 코스닥이 오후가 아니죠. 한 10시 좀 넘어서 무앙 하면서 출발을 시작하는데 출발해서 종가까지 양봉. 사실 거래소랑 코스닥이 종가까지 같이 양봉을 찍는 거는 거의 못 봤는데 하나가 쉬건 하나가 더 가던 네. 반도체가 가면 이제 2차 전지가 쉬던 바이오가 쉬던 이런 뭔가의 시속 게임 혹은 순환매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 상관없이 새해가 아니죠. 새해 첫날이죠. 구정. 우리나라의 새해 첫날 새로운 걸 보여주는. 그래서 긴장을 하기도 했고 근데 사는 거 손이 나가진 않았어요. 네. 이게 왜냐면 제가 오늘 그 시장을 보고 느꼈던 게 원래 오늘 삼성전자가 한 5%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럼 보통 여태까지는 어땠었냐면 오른 종목 수보다 빠진 종목 수가 많았어요. 훨씬 많았죠. 오늘은 오른 종목 수가 빠진 종목이 3배가 넘습니다. 2007년, 2008년 같은 느낌 저는 그때 경험을 했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IT 벤처 붐 같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때를 유일하게 이 중에 경험하신 분이 이제 대표님이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전자 같은 제일 큰 주식이 5% 오른 날 이렇게 오른 종목이 많고 코스닥도 다 올랐잖아요. 지수가 새로 열리는 왜냐하면 5,300, 500 얘기하다가 지금 8,000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7,500, 8,000. 새로 시작하는 마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일부에서 사실은 곽상중 대표한테도 여쭤본 게 사실 바닥에서 3배 이상 올랐던 경우는 우리가 리만이 아니죠. 외환위기 때 이후에 오른 거 외에는 없었는데 그런 느낌인 거냐라는 제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경험하셨으니까. 괜히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아니, 몰아가고 싶어요. 왜 항상 저는 리만밖에 그 전반. 네. 모든 장은 네. 나 처음 경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시장에서 순응할 수 있지. 이거를 막 자꾸 대자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그냥 옛날 생각해서 아유 다 왔겠지 이쯤면 됐겠지라고 하는 순간 나한테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이제 새로 열린 건가요? 지금 5,500에서 다시 7,500까지 다시 40%? 솔직히 네. 지수는 뭐 알아서 가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결에 따라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매매할 건 그러면 그쪽은 강한 거 인정. 그리고 또 추세 인정. 나머지는 그만큼 지금 지수 5,600만큼 더 있느냐? 안 되는 종목들이 거다하지 않습니까? 이제 안 허다해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빼면 네. PR이 16배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나는 뭐 뭔가 좀 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보석 찾기가 시작된 거죠. 예, 그러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못 가서 그러면 이게 슬슬 이쪽도 이런 거 되게 괜찮습니다. 이런 거 시총이 한 5천억대예요. 근데 5천억대 밑이에요. 그런 게 나 괜찮은데라고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 그러면 조금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8천억대 1조 근처 간다. 패시브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2, 3조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몇 배입니까 이게? 5배. 5배, 6배 나오는 거죠. 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네. 뭐 우리 부장님이나 대표님이 5천억짜리 종목들을 열심히 연구할까요? 지금부터?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종목을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지수는 이제 부담 있다고 하시니까 종목 스크리닝을 5천억 기준으로 하자 시총. 지수 부담 있다는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아까 그래도 새로 사시는 거는 좀 어렵다고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박현상 부장께서. 오늘은 손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 다 올랐을 때 흥분해서 같이 잡았으면 꼭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라는 후회를 항상 했었더라고요. 이게 오늘은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혹은 무섭다,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데 오늘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고 삼성전자를 10만 원대 잡았어야 됐는데 후회만 합니까? 후회만 해요. 뻘무새가 된 겁니까 오늘 갑자기? 하이닉스 30만 원 뚫을 때 내가 팔았었는데 왜냐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지금 80만 원, 삼성전자 좀 있으면 20만 원 가니까는 네. 거기서 와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손님들께서 뭔 얘기냐면 저도 이런 그 통화를 한 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로 초강세장이라는 거거든요. 네, 큰 대형주 딴에서도 내가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렇죠. 7만 원에 샀으면 3, 6, 7 맞아. 그러네요. 맞아. 제일 큰 주식이 네. 세상에. 아, 맞아. 세상에. 아, 그러네. 그것도 그게 몇 달이 안 됐잖아. 몇달안 됐어요. 9월이에요, 작년 9월. 네?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인가? 예. 한 7, 8만 원에서 시작했으니까. 네. 거기서. 야, 뭐 야해요. 또 얼마나 즐기고 계시면서. 아이고, 예. 저는 진행자니까요. 아, 예, 네, 예. 네. 그러니까는 하여튼 얘기하신 것처럼 5천억 정도 사이즈에 있는 종목을 지금 열심히 공부할 때라는 건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고요. 이게 강세장의 끝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렬한 개별 주장. 이 항상 경험을 했었으니까 강렬한 개별 주장이 오늘 코스닥에서 나타났다 하는 게 맞으면 찾아야죠. 찾으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오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제가 5천억짜리를 뭐 시총 사이즈를 보고 미리 소팅해 놓는 게 아니고 그 레포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네이버의 시총 순위로 해서 5천억짜리 종목들 정도는 이름 정도는 알아놔도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 레포트 나왔을 때 좀 그러니까. 편하죠. 네, 내가 봤던 이게 익숙함의 네, 네.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미리 좀 눈에 익어 놓은 다음에 레포트를 보시면은 실적이 좀 보이죠. 아,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쓱 보게 되면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오르는 것도 몇 개 있거든요. 작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저 아직도 손 안 나가요. 무섭죠. 아이, 예. 무섭죠. 당연히. 근데 그냥 실적이 다 솔직히 실적 얘기하면은 시청자분들 뭐 쟤네들 맨날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실 텐데 그게 돼야지 저희가 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 없으면 못 들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 좀 더 사야 되는데 더 사지도 못하고 그러면 요만큼 갖고 있는 데서 결국 손절 쳐요. 결국.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장 느낌은 안 오른 거 찾아라. 안 오른 거. 근데 어찌됐든 오늘 코스닥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다시 금투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코스닥 이야기도 좀 해야 돼요. 2주 전, 2주 전에 했었던 한 일주일 하고 끝났나 싶었죠. 지난주에. 이거 근데 코스닥 1등 아니면 꼴등하는 애인데 좋은 자리에서 돌렸어요 코스닥이 지수로 보면. 네. 1등 아니면 꼴등하는 애인데 거기서 한 번 올려놓고 끝내나?
사실 전 그건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쉴 때 이제 또 유튜브 보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밸류가 안 된다느니 뭐 원래 비싸니까. 예, 원래 비싸니까. 근데 그거는 코스닥을 임하는 우리한테는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 볼 때는 또 그 안에서 진주가 있습니다. 진주가 있고 진주를 찾는 게 또 공부하는 이유잖아요. 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좀 작은 것들 레포트 잘 보고. 근데 그 2천억, 3천억짜리는 조금 그래요. 5천억, 6천억은 좀 돼야지. 그 정도 네, 돼야지. 동의하는 거네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 매우 동의합니다. 아, 오케이. 아까 사실은 일부에서 뭐 이제 저희 증시 이야기하면서 코스피는 이제 곽상준 대표님도 괜찮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코스닥은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가셨거든요. 코스닥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김민수 대표님께도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버블은 즐기라고 있는 게 버블이죠. 네, 그거를 버블이다라고 딱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못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코스닥도 그냥 저희가 시총 1위부터 쭉 봤었을 때, 아이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고요. 근데 그런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도 연휴 전에는 약간 그 어떻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좀 줄여놨다가 딱 끝나고 나니까 별일 없고 우리 차장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주식 하고 싶어서 그러셨을게요. 뭐 다 손이 근질근질하고. 본인 경험담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제 얘기입니다. 아, 예. 제 얘기입니다.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빨리 장열해라.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미국장 매매하기는 좀 그래요. 요즘 변동성이 없어요, 미국장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그거 매매하기 하니 그냥 기다렸다가 장 열리면 보자라고 하는데 보통 연휴가 끝나거나 좀 약간 장기 좀 휴 좀 워워워 한 다음엔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뀝니다. 네, 그런 쪽들에서 바로 9시 반 10시 사이에 이제 변화가 나왔던 얘기는 뭐 버블이든 뭐든 솔직히 코스닥 가지고 시장 자체적으로는 그러면 버블인데 외국인들이 1조 이상 샀다? 네. 좀 뭔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패시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변화가 들어오는 시장의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 인정. 뭐 무슨 지금부터 뭐 바이오부터 뭐 로봇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별로 안 계산 안 되는 거 인정. 하지만 시장의 색깔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중에서 그래도 뭘 살 것이냐. 그럼 이렇게 바뀌는 과정 쪽에서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업황이 그래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건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소부장과 연결시킨다. 예, 솔직히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7,000배, 예, PR로 계산하게 되면 7,000배. 아마 없을걸요, 아마 적자인가? 하여튼 PSR이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PSR도. 네, PDR도 있습니다. 네, 네. 꿈 드림까지 끌고 오는. 네, 뭐 갖다 붙이면 이런 상황 쪽에서 그나마 편한 선택지는 업황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소부장은 솔직히 만약에 글로벌 탑 기업보다 더 비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익이 있죠. 뭐 있잖아. 이익이 라고 있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캐펙스 투자 조금씩 하게 되면은 그래도 열려지는 게 있잖아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지마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나는 그래도 그냥 무조건 꿈이야.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바이오를 해도 되고 예 무슨 그냥 요즘은 차트 좋아서 매수세 들어온다. 그래서 분봉 좀 만들어졌다. 그냥 붙으면 수익 나요. 이런 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는 실적 좀 받쳐주는 거 조금 좀 문이 갖춰주는 거 하겠다 그러면 소부장이 편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수는 이제 끌어올려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이제 액티브 펀드들 있죠. 이제 코스닥에서 액티브 펀드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마른 지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아래 해라고 해서 그거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성격이나 질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게 아마 제 느낌으로는 이제 중소형주의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5천억 기준으로 봐라.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리 액티브라고 하더라도 2, 3천억짜리 못 담아요. 그치. 아주 뭔가 강한 변화가 있어서 아유 그래도 요거 담고 시작하자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구성 항목 쪽에서 보게 되면 저 밑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근데 연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것도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이 그나마 저희보다 훨씬 더 리서치 능력도 좋고 시장을 바라보는 뷰도 좋다고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패시브로 보지만 그 다음에는 액티브로 해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체크해 보게 되면 다음 장도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쪽에서 주가 조정을 받아도 저번처럼 하루 만에 올라오고 이럴 일이 더 많을 거라는 거 보시는 거죠. 조정이 나와도 조정이 저번처럼 하루 만에 다시 올라오고 이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럼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신 분들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때 네. 누구의 열망이 더 클까요? 무슨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야, 내가 3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네? 조금만 조정 나오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은 있는데 굳이 그렇다고 조정받는다고 여기서 또 팔겠어? 에이, 저거 조정이야 라고 생각하면 물량 없고 매수세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여기 끌고 왔던 흐름이라고 하게 돼요. 빠져도 하루 만에 올라오고 이랬었죠 계속. 네, 근데 앞으로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변화가 뭐 미국 시장이 됐든 뭐가 어떤 단서가 돼서 많이 올라갔던 주가에 대해서 과열 신호를 약간 시키는, 지난번에는 솔직히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하루에 300포인트 빠졌다 올랐다.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그 박스권 안에서 지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정이면 조정이에요. 근데 이번엔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장중 조정으로 확 밀었다가 끝나고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당장 뭐 추세적인 흐름들을 바꿀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얘기들은 아마 아니다. 그러니까 개별 주식 해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거기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동의하고요. 개별 주식은 솔직히 이제 저희 같은 원래 좀 주식을 오래 했었던 직원들의 꿈이죠. 그건. 개별 주장이 해야지. 오늘이 아니 지난주에 이제 타 증권사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A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삼성전자보다 못하다고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욕 먹죠. 그럼 안 되지. 근데 그분이 삼성전자 이기기 PB 신 힘들어요. 거죠. PB. 예? PB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요즘 삼성전자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이겁니다. 질이. 근데 저희 같은 뭐 PB든 혹은 원래 주식을 좀 오리엔트 됐던 사람들은 그 뼈로커라 그러죠, 대표님. 뼈부터 브로커. 예. 이런 직원들은 개별 주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전문가들. 네, 근데 개별 주장은 저 혼자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합의예요. 제가 느끼기에도 개별 주장, 우리 대표님이 느끼기에도 개별 주장. 그래야지 같이 붙어요. 그리고 붙을 때 15% 오를 때 거기에서 돌파 매매를 같이 붙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화려한 개별 주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지수는 버텨주면서. 지수는 버텨줘야죠. 지수는 꼭 버텨줘야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네. 근데 그런 게 요즘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지수가 버틸 수 있다고 느끼는 가장 개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전자닉스 1분기 추정치 30조 넘는다면서요. 살벌하더라고요. 네. 33조? 막 FN까지 열어보니까 저번에 20조 나왔는데 33조면은 제 경험적으로 다음 분기 증기일 땐 부러뜨리지 않더라고요. 네. 시장을. 그러면 시장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고 전제하에서 개별 주장 되더라도 그럼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코스닥까지 ETF로 들어와 하면은 괜찮은데? 그래서 오늘 뭐 특이한 걸 뭘 느꼈냐면 정말로 안 쳐다봤었던 XR 뭐 VR 이런 주식들 이거? 예, 그런 애들도 상한가를 막 치는 거 밑에서 빵 터지면서 그게 마치 저번에도 한번 개별 주장 시작되는 거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물론 그게 일부 쇼커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자신감을 오늘서 얻어가는 거 아닌가. 잠깐 기사 보니까는 아까 이런 기사를 봤어요. 레버리지 ETP라고 아실 텐데 금투교육원. 교육원에서 1월 달에 그거를 수강한 교육 수료자가 1월 달에 16만 명이래요. 16만 명인데. 왜냐면 저걸 해야지 레버리지 ETF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코스피 맞아요. 레버리지든 네. 코스닥 레버리지든 네. 파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지난해 한 해 수료자의 86%예요. 왜 이렇게 불안하냐 갑자기. 근데 아니, 근데 그게 예. 잠시만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참 이런 시장 이야기 하는 사이에 채팅창에선 이야기가 좀 전환된 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 이야기가 갑자기 화두가 올라서 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워낙 지금 저희가 1, 2, 3부에 걸쳐서 시장 괜찮을 거다, 앞으로도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2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건 있었지만 조금은 어쨌든. 있었지만 네. 리스크 요인은 정말 없는 건가, 두 분은 좀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가고 계신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많이 오른 시장이다 근데 보니까. 약간 이걸 시장을 근본적으로 흔들 만한 리스크로 염두에 둔 것들? 그 정도 포인트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지정학적으로 인해서 뭔가 판세가 변해서 지금과 장기로 가든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확대되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만약에 미국과 이란 쪽들이 격돌을 했었을 때 봉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많이 따라오고 있고 그럼 미국이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유가 올라가는 거 못 참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면 유가가 더 튈까요? 아니면 갔다가 내려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거는 확대되는 리스크라고 아직까지는 뭐 이란이 뭐 맹주니까 아마 쉽게 못 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강대강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게 확대보다는 일단 한번 훅 하고 뭐 상황이 종료될 정도로 나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는 진짜 주식은 팔아야겠다라는 리스크는 금리가 변한다든가 어떤 네. 매크로적인 측면 쪽에서 뭔가 크게 바뀌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뒤흔드는 모습들이 나온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거 있죠. 빅테크 기업들이 케이펙스 투자를 계속 하다가 아, 이제는 아유 이제 그 정도까지 아닌데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는데 왜 근데 케이펙스 투자가 이렇게 크게 나오냐면 빅테크 기업 입장 쪽에서는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이 확 깎여 있습니다. IRA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안 내고 거기다가 이런 때 패권도 좀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나오면 나는 이제 둘 다 노릴 수 있겠다가 하는데 그런 쪽에서 반대로 보게 되면 주주들은 조금 좀 그렇죠. 돈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뭐 배당도 좀 그렇고 그러면 약간 좀 삐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혹시나 무슨 뭐 이제 다른 외부적인 변수,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어제 FOMC 이사록처럼 갑자기 금리 인상 얘기들 이게 뭐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안 왔다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거시적인 환경들이 뭐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게 흔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좀 다른 얘기죠. 네. 근데 그런 뭘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될 게 있을까라는 쪽에서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충격 받겠죠.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근데 그거를 흡수할 만한 지금 유동성의 힘들이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그쪽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이건 안 팔 거 생각하고 그렇게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현금 좀 두세요. 왜 이렇게 현금에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욕심이 지금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긴 해요. 조금도 덜 먹고 싶어 하시더라고. 아니 아까우니까 내 현금. 거의 20%못 모은 게 너무 아까우신 거죠. 30%. 아니 되게 특이한 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뭐 그럼 갖고 있다가 뭐 이게 아유 그거를 아까워서 그것까지 끝까지 못 발라먹었네 이거보다는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색깔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 가서 대응하겠다. 오늘 코스닥 움직이면서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편해요. 또 종목들 움직이도 갖고 툭 들어갔다. 삼성전자 2배 이상 수익들 다 나와요. 오늘 같은 날도.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현금을 이용할 줄 알게 되면은 이게 뭐가 걱정입니까? 오히려 갖고 있는 게 더 내일 그러면 가서 금요일인데 내일 시장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또 가다가 장중에 출렁했었다가 다시 한번 복귀한다 그러면 출렁했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주식만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쭉 올라가다가 출렁인다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겠지. 저점에 던집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럴 거 위험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이어도 한 10%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랬다가 그 다음날 시장 성격 따라서 보면 되고 또 지금은 약간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가 태동할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괜찮은 거 내일 가니까 아침에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왔어요. 이거 한번 사봐야겠지. 갭 상승 나왔다가 크게 안 밀리고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사보면 삼성전자 안 부러워요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거기다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움직인다. 저 좋은 전략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색하신지 모르겠어요. 부장님은 어떠세요? 뭐 리스크 요인을 어떤 기준점을 잡는다라고 봤을 때 뭐 아까 말씀하신 금리, 뭐 지정 확정 리스크 뭐 여러 가지 중에 이게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요인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장중에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굳이 해보자면 굳이 왜 지금 그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아예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장이다. 시장에서 아니죠. 시장에서 반응을 할 때 대응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일 뭔가 예를 타격을 들어서. 받는 시점이 생기면 그때부터 at the end 대응해라. of the day 주식은 빠지는데 2년 후에 주식 빠진다고 지금 주식 팔지 말자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난주를 기준으로 설 연휴 명절 앞두고 네. 이란도 끝나지도 않았고 앞에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았어요. 리스크 관리한다고. 못 사요. 못 삽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냐면 포트를 보여주시고 여기서 없는 것 중에서 뭐가 갈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A라는 주식을 말씀드리죠. 혹은 A라는 섹터 ETF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팔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전자는 워낙 잘 가고 한 번도 음봉이 나오지 않고 최근 요 며칠은 하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왜 팔아야 되는? 근데 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고 내가 현금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많이 오른 날 오히려
예전에 이제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리스크가 나와서 미국이 한 2% 빠져요. 빠져서 우리도 개파락하는 50포인트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경제방송에서 현금화 해야 되나 뭐 리스크 관리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욕하잖아요. 빠진 다음에 리스크 현금화를 한다고. 지금 하는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원래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가진 종목이 이제 사랑하는 종목이 되셨을 거예요. 원래 너무 사랑하게 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원래 평소보다 원래 한 3% 오르는 종목인데 가봐줘 5%인데 한 8% 오른 날이 있어요. 그 조금 10%만 줄였다가 다음날 2, 3% 빠지면 다시 들어가. 이런 식의 조금의 롤링이 좀 필요한 시기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따블 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중에는 워낙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뭔가 대외적인 리스크를 생각하기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터지고 나서 그때 대응을 하거든요. 금리가 깨진다든지 혹은 유가가 지금 65달러대인데 한 70달러는 넘어야지. 그래도 전 고점을 넘었으니까는 물가를 건드리겠다라든지 그러면 그때 이제 금리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조금은 나만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서 75달러까지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올랐으니까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오른 거가.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런 것은 지양하자라는 거고요. 그냥 시장에서 반응할 때 하더라도 네. 조금 왜냐하면 반응을 4일 후에 한다고 칠게요. 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3일 동안 올라갔으면 잘한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좀 반응할 때 기준점을 갖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업종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증권주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증권주 오늘 쭉 보니까 상한가를 상당히 많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갖고 미래에셋 시총이 거의 40조에 육박하는데 그런 중소형 증권사들은 시총이 아직도 아주 작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상한가를 언제 들어갔나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코스닥이 좋아질 때쯤 30분 봉 기준으로 두 번째 봉쯤에 상한가를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해석하는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너무 궁금한 게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좋은지. 코스닥하고 똑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또 나이 든 티 나는데 예전으로 가시죠. 예전의 기억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될까봐 계좌에 증권주 하나는 이럴 때 갖고 있는 게 좋겠다. 모든 그렇다고 해서 뭐 동전 증권주는 좀 그렇고 뭐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재직 중이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빼고 증권주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쌓였던 게 이 정도도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그림자를 같이 얻고 있을 만한 업황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잖아요. 그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요거랑 어떤 결이 같이 움직이냐면 나중에 조금만 시차를 보게 되면 중소형주가 움직입니다. 그런 쪽들이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오늘 증권주가 움직인 거랑 코스닥 같이 움직인 거는 같은 결이라고 보세요? 같은 결입니다. 그 같이 포인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지수를 그렇다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끈 거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팔았어요. 네. 팔고 뭘 했냐면은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들 쭉 보게 되면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 좀 주춤해서 조방원전 이런 것들 다 샀습니다. 거기다 그리고 또 약간 좀 최근에 그동안 좀 주춤 이거 왜 이렇게 한가라고 했던 것들이 거기서 매수가 들어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도 좀 확산을 노리는 거죠. 패시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또 액티브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삼성전자는 어차피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덜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비중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그거를 활용하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한국으로 들어가는 ETF 쪽의 물량들이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를 파는 물량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다 보니까 당연히 매도로 잡히겠죠. 근데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자금씩 또 샀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물론 삼성전자가 고점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을 다 받아내는 모습들도 나오고 거기다가 확산이 되는 기조까지 조금씩 돌아간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갖고 이것저것 해봐도 되는 시기다라고 보면서 증권주를 그렇게 보신다. 네. 그리고
이틀째 30% 올랐잖아요. 네. 뭐 작은 종목은 뭐 상한가 2번 갔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만큼의 약간 뭐라고 그러죠? 염원들이 발산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안 끝났습니다. 증권주도 여전히 이게 장이 끝나야 이게 약간 후행적으로 끝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여기서 강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같이 다 움직이겠다는 쪽들의 변화들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뭐 시장에 미국 시장 큰 변화 없고 한국 시장도 가다가 뭐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뭐 0.5% 마이너스 정도쯤 되게 되면 시장의 색깔은 저희 매매하기는 좋을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약간 그러면 빠르게 움직였던 뭐 삼성전자가 약간 쉰다든가 약보합 나온다든가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 종목들은 또 그걸 또 반영하면서 오히려 강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결론적으로 증권주는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정도로. 그리고 정리할게요. 중소형주 증권주 올라간 게 코스닥이 좋다라는 거에 약간 증거도 될 수 있다. 오늘 움직임을 보면. 이게 이거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아, 네, 물론 전제 조건도 함께 말씀해 주셨죠.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또 그 시장의 성격들이 성격이. 그걸 반영하고 그렇지. 있다라는 네. 정도로만 그 보셨으면 정도로, 그 좋겠습니다. 정도로. 예,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도 어떤 의견이신지. 작년 몇 달 전쯤에 저희 기억하실 텐데 상법 개정되고 시장 5,000포인트 막 그러면은 뭐가 좋을 거냐고 한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장 갈 때 트로이카가 좋았다 해서 은행, 건설, 증권 해서 저랑 대표님이랑 무조건 증권. 그러니까 한 의원님이 건설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 조금 원전 타고 조금 되고 있어요. 요즘. 근데 증권에 비교하면 안 돼. 그럼 그런 거 예. 있죠. 그냥 증권주는요 제 기억에 갈 때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예전 그때도 있었지만 예전 제일 처음에 그때는 뭐 제가 참여를 안 했다 치더라도 2012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중소형 증권사 세게 갈 때 있었죠. 그때도 3-4배 금방 갔어요. 한 달 반, 2달 만에. 그만큼 경험적인 부분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움직일 때는 테마가 있었어요. 테마. 근데 테마가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혹은 대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움직이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똑같이 테마가 있다는 의미 자체가 중소형주죠 또. 오늘은 오히려 업종이 아니고 스타일상으로.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결이 사실 저는 150 들어온 것 같거든요. 코스닥 150으로. 예, 150 들어왔으니까는 이거 오늘 첫날 들어온 건데 내일도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내가 다른 중소형주도 해야지라는 자신감이 생긴 플레이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중소형 증권사 더 가겠죠. 네. 더 가는데 요렇게 딱 분위기가 환기될 때 사면 물려요. 딱 물려요. 딱 물리기 좋아요 지금. 예. 그래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오히려 다 할 때라든지 혹은 오히려 거래가 줄어가지고 살짝 잊혀질 때쯤부터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요. 증권주를. 안 끝났어요. 안 끝난 거 알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물리지 않게. 왜냐면 5,600인데 물리면 그렇게 승질 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시점을 찾아서 들어가자. 여력은 남아 있는데. 이게 왜냐면 또 중소형증권사는 또 거래 없으면 또 그렇죠. 되게 오래 걸려요. 나오기 힘들죠. 예, 그래서 원래 특성이 그렇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표님 장표 안 보기 서운하니까 업종이라도 좀 보고 또 다른 증권주 이외의 세부 업종 질문 좀 드릴게요, 대표님. 시작한 지 30분 만에 오늘의 시장 동향을 아니에요. 오늘 장이 워낙 핫해서 그런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볼 건 보고 가시죠. 업종이 너무 많아요, 진짜. 와, 대박. 와. 야, 그냥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압도하네요. 네. 예, 하락했다고 안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 언제든지 또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증권은 방금 얘기했고 태양광 풍력은 하나솔루션 며칠 만에 따블랐죠, 세상에. 축하드립니다. 예. 저랑 관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려면 예, 하나니까. 하나면 그냥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게다가 그 풍력까지 원래 오늘 CS 윈드가 외국계 UBS였나 어디 뭐 맥코리였나 어디가 매도로 나와, 그러니까 약간 투자 의견을 하향했어요. 그래도 실적 잘 나왔다. 그냥 갑니다. 이런 쪽에서 이게 그동안 소외됐고 좀 덜 갔다 싶게 되면은 반영을 그러니까 그게 기반이 외국계 증권사 노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는 것들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태양광은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운도 움직이고 해운도 그냥 못 갔다. 태양광은 저거 우주 태양광 그거 아닌가요? 페로브스카이트. 네. 모스크 형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세요. 한국 주식 좀 이렇게 부흥, 네. 한국 주식 대부흥회. 네.
이거를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아직 실체를 위원님도 우주가, 잘 우주가 왜냐면 공기가 없어가지고 복사 전도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주 에너지원이래요. 어디 그러니까. 머스크 형님한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뭐 할 말 없어요. 예. 제가 감히 뭐. 아니 아닙니다. 위원님이 훨씬 더 똑똑하시고 아니, 예. 아니. 공대 분이 같은 공대 분이시구나. 예예. 근데 그러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우리 하나솔루션인지 중국 기업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태양광이라며 우주 태양광 아예 보니까 섹터에 우주 태양광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 반도체는 뭐 당연히 강한 모습들이고 오늘 삼성전기가 또 훅 올랐습니다. 안가 하더니 한 번씩 이렇게 훅 올라가고 모멘텀은 또 무라타에서 또 가격 인상하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땡큐 이러면서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근데 삼성전기도 복합체예요. 맞아요. MLCC 기판 카메라 다 있다 보니까 이거 다 연결되게 되면 AI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 또 로봇 또 머스크 형님이 또 나오시네 이분. 네. 삼성전기한테 카메라 또 로봇의 눈 이러다 보니까 부품주 아니냐 뭐 이거죠. 네,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자동차도 갑자기 오후에 웨이모에 차 판다고. 네? 자율주행 차 팔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인데 또 한 번 해먹더라고요. 그런 거죠. 원래는 살짝 악재 비슷한 게 나왔어요. 네. 그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금까지 개발했던 임원이 퇴사한다든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은 좀 성격이 다른 게 그러니까 주도를 했었던 분인데 나가신다 그래서 그런가 싶었는데 오히려 그냥 그좀 무관하고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자동차는 조금 있다가 뭐 기회 되면 보도록 하고요. 조선 쪽도 그거죠. 이제 조선 원자력 이쪽은 일본이 대미 투자 확정을 했다. 우리도 조만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조선 SMR 원자력 이런 것들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있다가 또 거기서 딱 돌리는 모습들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또 이제 에너지 쪽들 많이 투자했죠 이번에 프로젝트 2개가 다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피팅 밸브 전 세계 피팅 밸브 업체 많지 않습니까? 성광밴드가 제일 중요해요. 성광밴드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다렸던 거죠. 종목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버티고 있다가 매수자 들어오니까 팍 분출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그 보면 이제 중형급 종목들이 반응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티는데 스토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반응한다 이런 스토리는 이런 패턴들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2차전지도 일단 버티네요. 버티고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가 3월달에 있죠. 그걸 앞두고 이쪽도 지난주에 세미콘 코리아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기술력들을 쭉 보여주면서 그거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근데 그런 거 보게 되면 이것도 거기서 이제 나 뭐 할 것이다. 거기서 아예 IR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네. 거기 관심 되게 많아요. 사람들 많이 갔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거 좋대 저거 좋대 하고 얘기 나오면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골판지도 못 보던 쪽들이죠. 요것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동안 그러니까 골판지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폐지 가격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보시면 됩니다. 폐지 가격들이 한동안 중국이 수출 안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하겠다는 쪽에서 가격들이 쭉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톤당 11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예전 수준 70달러까지 왔는데 주가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거기다 화재까지 나와서 가격을 인상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기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그 화재 났었을 때 오늘 또 반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락은 이쪽 면세점 콘텐츠 중국 소비 쪽들의 느낌이 나죠. 네. 이런 쪽들은 약간 이벤트 끝났다. 지금 와 계시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데이터 나온 거 갖고 보자. 근데 저 이벤트 끝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쪽들은 먼저 갔다가 조정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한 번 왔다고 아유 이제 안 가. 그게 아니죠. 또 인구가 몇 명인데요. 또 보면은 또 근로자의 날 그때 한 번 좀 있고 또 여름휴가 있을 거고 그다음 또 가을 있고 우리도 몇 번 많이 있죠. 네. 자주 찾아오는. 그럼 눌리면 또 기회겠네요. 네, 그런 쪽에서 뭐 그런 것도 있다. 쪽으로 보시면서 섹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지금 업종 화면 보시면서 내일 장이 열리면 상승 업종을 좀 더 보실 거예요? 하락 업종을 좀 더 보실 거예요? 아까 하락 업종도 여러 남아 몇 개 있다고 없어서 근데 하셨으니까. 하라고 너무 적어서. 너무 적어서. 일단 내일 열어봐야 되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그게 군집화돼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몇몇 한두 개만 가면은 솔직히 중요하진 않고요. 하나 튀어서 잘 가는 네, 것보다는 그러니까, 군집화가 포인트. 그거는 뭐
지금 장이 아니고 항상 그래 왔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궁금한 게 관련해서 오늘 NXT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많았고 원래 보통은 이제 NXT가 증시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기세가 그냥 이어져서 NXT가 아이디어를 줬단 말이에요. 내일 어떻게 하실래요? NXT 갖고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시겠어요? 아직까지 NXT에 매수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오케이. 오늘은 사실 장이 좀 특이했다고 봅니다. NXT가 그냥 가더라고요. 예. NXT가 삼성전자 3.5%인가였는데 49분 59초에서 50분 딱 돼도 똑같더라고요. 네. 예, 대부분 종목들 그랬기 오히려 거기서 때문에 양봉이 나버리고. 예, 오히려 더 세게 갔는데 오늘 시장이 좀 특이했던 거지. NXT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 없어. 거기도 마켓이니까는. 네. 그런데 다소 오를 때 빨리 오르고요. 그리고 레포트 나온 종목이 NXT에 뜨면은 또 9시 시장은 또 팔아요 또. 그래서 그거는 미리 뜬 거는 제가 수십 번 매매를 해봤지만 별로 성공을 못했어가지고 그거는 좀 만약 이런 경험들이 또 성공했던 경험들이 또 며칠 누적되면 또 쫓아하시겠죠. 네. 그런데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뜨는 종목들이 전자닉스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소부장, 예를 들어 소부장 혹은 작은 종목들이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따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업종 상승 업종 있잖아요. 상승 업종에서 매매해야죠. 매매를 하는데 너무 많이 오를 때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하고 그 다음 날 뭐 보합 수준이라든지 혹은 차라리 확인하고 종가에 사는 게 요즘은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이 자동차 얘기 좀 해보시고 싶은 것 같아서 자동차 오늘 준비한 자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걸 캐치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시간은 없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관련된 쪽에서 맥쿼리에서 의견이 나왔길래 요거를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언제 이제 400억 달러까지 들어왔네요. 이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분 가치로 나눠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16조 원,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28%, 17%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지분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금과 주가 대비해서 얼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겠느냐.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게 되면 가장 높은 민간운동을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비스가 외국인들은 사요. 다른 것들은 다 파는데 그래서 아마 그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를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많이 상장했거나 아니면 IPO가 얘기가 나왔을 때 누가 수혜를 받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글로비스를 보네요. 그래서 그게 있다라는 것도 보시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턴할 때 글로비스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지 그거 보셔야 되겠죠. 아니면 예전처럼 또 현대오토웨버가 달려가는지 뭐 이런 그 흐름 보시면서 어차피 답은 시장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같이 보시는 게 맞겠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안 가면 안 가요. 그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움직일 때 그들이 뭐가 더 강한지 보시는데 글로비스도 하나의 또 선택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는 기아를 봤었습니다. 최선으로 기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또 달라요. 또 글로벌 IB들도. 근데 중요한 건 기아도 현대차가 가야 기아가 가겠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높은 프리미엄 부유에서 PR 밸류에이션으로 뭐 재평가된다 뭐 이런 쪽들로 보게 되면 휴머니를 로봇 관련 뉴스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흐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로봇 밸류 갖고 오는 건 좋다. 근데 전환이 그러니까 로봇 밸류가 좀 더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간다라는 쪽으로 아직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체화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IPO 해야겠죠. IPO 일정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강한 모습들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작은 뉴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적은 조금 있다가 이거 실적은 제가 뺐습니다. 너무 볼 게 없어가지고요. 네. 아직 그들은 뭐 정체로 보고 있는데 이제 밸류 싸움인 거죠 지금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들. 아틀라스가 2035년에 100만 대, 실생산 64만 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중요한 로봇 업체를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다 인정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게다가 여기로 나가게 되면 완성차 사업과 현금 흐름 이 코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챙기긴 챙기는구나. 그래서 아마 이쪽은 더 이상 안 좋아지지만 않게 되면 반영은 할 것 같아요. 그 바탕이 되고 밸류 땡기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완성차 선호한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부품사에서 이제
같이 현대차랑 같이 뭘 한다라고 해서 뭐 HL 만두나 그리고 또 현대 위아 이런 것들 보는데 그보다는 최선 원주는 여기서 또 기아가 나옵니다. 특이해요. 아까 현대 글로비스 얘기하고 또 기아가 나와요. 그래서 판매량과 관련된 쪽과 현금 흐름까지 생각했을 때는 기아를 최선 원주로 본다. 이런 것도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시각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변화돼 있다는 쪽도 같이 챙겨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를 더 잘 챙겨보자.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조정 받았으니까 다시 사도 된다. 저는 50만 원대 위에서는 별 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차요. 네, 그쪽에서는 있는 것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왜 현대차를 안 좋아한다고? 소유자의 영역 정도 예. 정리하시죠. 근데 가격 안 맞으면 안 사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부장님의 자동차 어떠세요? 그냥 뭐 지금은 꿈을 꿔도 되는 시기 같아요. 근데 그 꿈이 자동차에서 꿔도 된다. 자동차에서 있는 로보질, 그러니까 CS 이후의 아틀라스, 이거는 어쨌든 유효한 것 같고 가격이 안 빠지잖아요. 가격이 안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다 녹아 있죠. 안 빠진다는 의미가 예전과 이미 다 빠졌겠죠. 근데 지금 시기 자체가 해볼 만한 수준이고 증권사 레포트 보시더라도 목표가 상향 나와요. 근데 논리 자체가 아틀라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공통된 거는 여기서 지금 저평가돼서 로봇이 붙었을 때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는 건 다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난 거는 좀 전에 저 보니까 SL이 지금 컨센 대비해서 거의 2배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오늘 시장 결과 함께 큰 주식도 올라갈 수 있긴 있지만 중소형주단에서 부품사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으면은 거기 쳐다보는 분들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슬슬 시장에서. 오히려 그것이 좀 니치마켓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